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버리세요. 그건 이해가 아니라 강요랍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 세상엔 언제나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단어 몇 글자로 이루어진 말들이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모님께, 지인들께, 주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좀 전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단원 FM 88.7MHz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가칭 길지사이고요. 저는 DJ 이성룡입니다.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오늘이 길지사 8회차입니다. 저번주에 출연해 주신 동물병원 원장님께서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에 고정 출연하여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주, 셋째 주에는 고양이의 건강과 질병,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법 등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길지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이원진, 유금덕이 부른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입니다.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좋은 것을 대할 때면 함께 나누고픈 사람도 그 역시 나였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사랑은 피해야 두려움 이란 걸 불안한 듯 넌 물었지 사랑이 짙어지면 슬픔이 되는 걸 아느냐고 하지만 넌 모른 거야 뜻 모를 그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는 걸 네가 힘들어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됐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너의 실수도 따듯이 안아줄 거라 믿는 사람 바로 내가 됐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사랑은 피해야 할 두려움 이란 걸 불안한 듯 넌 물었지 사랑이 짙어지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길고양이들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시간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죠. 굶주리거나 아픈 길고양이들이 사람의 눈에 잘 띄는 편이고, 간혹 사람을 겁내지 않는 길고양이는 다가와 먹이를 요구하거나 쓰다듬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먹이를 요구하는 길고양이를 만났다면 무엇을 주면 될까요? 고양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급한 마음에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사람이 먹는 참치캔이나 사람이 먹는 우유를 사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사람이 먹는 참치캔은 기름과 염분이 많아 동물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을 먹을 기회가 드문 길고양이들은 참치캔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탈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참치캔을 주어야 한다면 최대한 기름기를 짜내거나 뜨거운 물에 헹구어 기름기를 제거하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양이는 사람이 먹는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데다가 우유를 먹은 뒤 탈수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먹을 기회가 적은 도시에서 탈수나 배탈에 걸린 고양이는 더 심한 질병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길에서 만난 고양이에게 음식을 주고자 한다면 고양이용 습식 캔, 웬만한 편의점에서는 요즘 구입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당 하루 반 컵 이상의 건식 사료가 필요하지만 고양이의 크기, 계절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서 먹이를 주면 됩니다. 너무 적은 양의 사료를 주게 되면 서열에 밀리는 길고양이의 몫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금은 넉넉하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함께 사료를 먹으러 온다면 고양이들이 싸우지 않도록 접시를 나누어서 사료를 주는 것이 방법일 겁니다. 무엇보다 길고양이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고양이들이 염분을 과잉 섭취할 경우 신장, 또 심장 등의 심각한 질병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통통한 길고양이를 보면 잘 먹어서 살이 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다수가 염분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서 질병이 생겨 부은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깨끗한 물을 주지 않는다면 길고양이가 도시에서 깨끗한 물을 구해 마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텐데요. 길고양이들이 왕성하게 출산을 하는 3월에서 5월에는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구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새끼 고양이들의 상태가 양호하고 둥지에 모여 있는 경우 어미가 잠시 먹이 활동을 위해 외출한 때이므로 함부로 새끼들을 이동시키거나 만지시면 안 됩니다. 또 어미는 새끼들이 자라면서 둥지를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동 중일 때 새끼를 구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 손을 탄 새끼에게 어미의 냄새가 사라지면 어미는 새끼를 찾지 못하거나 겁을 먹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길고양이는 영양 부족, 사고,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보호자가 없는 길고양이를 구조해 치료, 보호하는 기관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동물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특성상 모든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길에서 태어나 야생성을 갖게 된 길고양이는 무조건 입양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길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키우다 버렸거나 어미를 잃은 새끼,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거리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꼭 입양이 필요한 길고양이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길고양이들은 구조해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거나 구조자가 입양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입양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외로움을 잘 타지 않아 개보다 키우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을 잘 따른다면 그만큼 사람의 손길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고양이일 겁니다. 또 고양이를 집에 들인다면 매일 집안 청소를 해야 할 정도로 털이 좀 빠져요. 그래서 털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입양 전 알레르기는 없는지 또한
중성화 수술이나 예방접종 등등, 또 아플 때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적인 이런 것 때문에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양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람에게 길들여진 길고양이는 다시는 거리 생활에 적응할 수 없고 새로운 입양자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귀엽고 불쌍하다는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입양을 해놓고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다시 유기를 한다면 그 고양이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가 되거나 또한 길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길에서 배고픈 길고양이를 만났을 때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아시겠나요? 절대 사람이 먹는 참치캔이나 우유 등은 주지 마시고요. 가급적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길고양이 전용 습식, 간식과 깨끗한 물을 주는 게 길고양이들한테 특히 중요할 겁니다. 길고양이들은 패스트, 유행성 출혈열 등의 숙주인 쥐들의 천적입니다. 고양이 배설물 냄새만으로도 쥐들의 유입을 막을 수 있으며 길고양이가 잡는 쥐의 숫자는 하루 4마리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듯 길고양이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 큰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길고양이 문제는 동물복지, 공공안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제도적 문제로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법의 집행력이 약하며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호소의 수용 능력이 제한적이며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죠. 사회적 인식 부족은 반려동물과 길거리 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공감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정책적 접근으로 강력한 동물보호 법률 제정 및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기동물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해야 합니다. 유기행위에 대해 벌금을 대폭 확대하거나 인상하거나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번식과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제보가 필요할 겁니다. TNR 프로그램 강화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고요. TNR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개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지자체와 협력으로 지역별로 TNR 시행을 관리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보호소의 수와 능력, 수용 능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보호소에서의 비윤리적 안락사 문제를 개선하고 입양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테고요. 각 지자체별로 입양센터가 꼭 설치가 돼서 많은 길고양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 입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하여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유기되는 경우를 줄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회적 접근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동물복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물복지 교육을 실시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팀, 동물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길고양이와의 공존이나 동물보호법의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매체와 SNS를 활용하여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양 문화를 정착하여 길고양이의 입양을 장려해야 합니다.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 시 초기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반려동물 입양 인증제 도입으로 입양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책임감을 높이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단체와 협력으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쓰레기 관리 등을 개선할 수도 있을 테고요.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길고양이와 유기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접근으로는 책임있는 반려동물 양육, 반려동물 입양 전 충분한 고려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려동물 등록,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기본적인 관리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여 먹이와 물을 제공함으로써 쓰레기 문제를 줄이고 길고양이의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길고양이를 단순히 제거 대상이 아닌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와 서식지 보존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소나 개인 쉼터 등에서의 봉사활동과 후원을 통해 보호소 운영을 지원할 수도 있을 테고요.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의 동물관리 정책은 TNR 프로그램과 강력한 동물복지법 시행으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유기동물 제로 프로젝트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유기동물을 위한 입양 캠페인을 대규모로 전개하여 유기동물 문제를 사실상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길고양이 정책은 주민들이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도록 급식소를 운영하고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등 그런 차원 자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종합적인 해결 방향은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화적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기반 강화와 집행력 제고로 지속 가능한 TNR 프로그램과 보호소 운영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개인 모두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입니다.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행운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고단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마음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 얼마 전 제가 안산 고잔동 쪽에 좀 지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곧 가다 보니까 길고양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고양이를 밥을 좀 챙겨줬어요. 사료를 챙겨주는데 그 지나가던 어떤 젊은 여성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주택가에서 고양이가 배가 고픈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길고양이 사료와 물을 챙겨주고 싶은데 자기는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료나 물을 챙겨주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정말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고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길고양이 밥을 챙겨줄 때 주거 침입 등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다음 날서부터 길고양이 밥을 좀 챙겨줘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저는 길고양이 밥 줄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고양이 밥그릇이나 사료 급식소를 함부로 버려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이제 형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급식소를 부시거나 그 안에 있는 그릇, 사료를 쏟아버린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에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물 혐오자들 그리고 길고양이 사료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사료 주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해 길고양이 사료와 밥그릇을 심지어 급식소까지 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2022년인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설치된 길고양이 밥그릇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은 1심, 2심 모두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 밥 주기 행위를 협박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끔 올라오는 글이지만 길고양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혐오스럽다 또는 길고양이 밥 주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협박죄, 제257조에 의한 상해죄, 제260조에 의한 폭행죄에 해당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밥을 주지 말라는 아파트 경고문 역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입주자들에게는 관리규약 등 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 주체의 업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다만 밥을 주어서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길고양이가 불편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나 불편을 겪었는지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또 길냥이 자체가 누군가의 소유도 아니기에 책임도 모호하며 오히려 길냥이를 돌보는 이들이
밥을 주기 위해 내놓은 그릇을 함부로 치웠다가 절도나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 주기가 사회 문제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일각에서는 길고양이도 유기견처럼 포획을 통해 길거리에서 구조하면 되지 않냐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던데요. 전문 구조대가 포획한 뒤 동물보호센터 등에 인계하면 길고양이들도 안전한 토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지금처럼 먹이 주기로 다투던 사람들도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인데요. 길고양이는 개와 달리 법적으로 유기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 보호,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실, 유기동물 발견 시 구조하고 치료,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해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그 유기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당 법령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사람에 의해 목줄이 채워져 길러져 온 개와 달리 길고양이는 영역동물로서 일정한 서식지에서 오랜 세월 자생해온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곁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살아온 동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위적으로 구조,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길고양이를 유기동물로 보지 않고 구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길고양이들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는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줘도 기증, 입양되지 않는 이상에는 안락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길고양이 구조도 이웃 간 먹이주기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근래 들어 각종 사건 사고로 비화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길고양이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사람과의 공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제는 길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닌 길고양이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길고양이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우리가 조금씩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 길고양이도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받을 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김민우가 부른 휴식 같은 친구입니다. 내 좋은 여자친구는 가끔씩 나를 보면 얘기를 해달라 졸라대고는 하지.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며 말해달라지. 그럴 때 혼자서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또 한 번 웃지.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아파트 관리실이나 상가 주택가 등지에서 쥐를 잡는다고 끈끈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집에서 돌보는 외출냥이들이나 길고양이 아이들이 끈끈이에 몸이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기냥이 경우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끈끈이 트랩이 고양이 몸에 붙었을 경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처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티슈나 종이 타월로 끈끈이가 붙은 부위를 감싸줍니다. 끈끈이가 더 넓은 부위로 확산되는 걸 막아주고요. 빵가루를 두텁게 발라줄 수가 있다. 네카라를 착용해서 얼굴 쪽에 묻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좋고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콩기름을 부어 엉킨 부위를 비벼줍니다. 콩기름이 끈끈이를 회석시켜준다고 합니다. 종이 타월로 희석된 끈끈이 성분을 흡착시켜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제거 과정이 오래 걸려 휴식이 필요할 경우 빵가루를 몸에 묻혀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빵가루가 끈끈이에 부착되면 확산을 방지하고 일부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준다고 합니다. 또한 건조된 털을 만졌을 때 점착력이 사라질 때까지 콩기름 마사지, 종이 타월 흡착, 빵가루 목욕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끈끈이를 충분히 제거했다고 판단되면 샴푸와 린스를 하고 털을 말려주는 게 좋을 테고요. 유성 테이프가 묻은 고양이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테레피뉴, 아세톤, 등유, 스티커 자국 제거제는 고양이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소량이라도 호흡기로 흡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테고요. 끈끈이가 피부 속까지 엉켜붙은 상황이라면 가위로 털을 좀 잘라내려다가 피부를 자를 수도 있으니 하지 마시고요. 끈끈이 제거는 털을 말렸을 때 점착력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죠. 또한 안 되면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동물병원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는 고양이가 예민해 다룰 수 없거나 얼굴 주변에 끈끈이가 붙어 진정 마취가 필요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물병원에서도 오랜 시간을 할애해 치료해야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 부담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끈끈이가 붙은 그런 고양이를 발견했다는 SNS 상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가정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아이의 끈끈이를 제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길고양이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인도 위에 누워있는 고양이도 있고 사람을 피해 풀숲 사이로 달아나는 고양이도 있고 또 이런 고양이들이 귀여워 사진을 찍거나 간식을 건네는 사람들도 볼 수 있기도 하죠.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들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길고양이들이 피해를 끼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길고양이의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갈등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길고양이들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들은 사실이지만 이런 이유들로 인해 길고양이를 전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를 해결하려고 지역 내의 길고양이들을 전부 없앤다면 잠시는 청정구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청정구역을 노리고 오는 다른 지역의 새로운 고양이들로 인해 점점 늘어나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즉, 당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고양이들을 보살피자는 입장인 캣맘과 캣데디들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길고양이 사료급식을 좀 지양하시고 사람이 없고 잘 다니지 않는 장소를 위주로 사료를 배치해야 할 테고요. 특히 차 주변을 피하고 지하주차장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인적이 드문 밤에 사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요. 중성화, 계속 중성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성화 수술이 중요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통해 길고양이의 번식을 줄일 수 있으며
발전기나 영역 싸움으로 인한 고양이의 울음소리도 줄일 수 있고 고양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단체 측에서는 중성화 수술에 관련된 예산을 늘리거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길고양이를 입양할 수 있는 보호소나 입양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길고양이 문제는 꾸준히 이슈되어 왔던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들 외에도 사회적인 노력과 개개인의 노력이 더해지면 점차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갈등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길고양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면서 길고양이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길고양이 입양에 참고하실 만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주로 길거리나 야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로 사육되지 않고 자연에서 생존하는 경험이 있는 그런 종입니다. 이로 인해 길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들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 독립적이며 야생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들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기에 일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른 일부는 사람에게 다가와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길고양이가 일정 기간 동물보호소나 입양기관에서 보호되었다면 처음에는 긴장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접근하고 길들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과 물을 제공해주며 적절한 수면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길고양이들은 야외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적응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양 이후에는 정기적인 동물병원 방문을 통해 수의사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 및 질병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고요. 길고양이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 두려움이나 불신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심과 이해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길고양이의 적응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급한 접근이 아닌 긴 시간과 사랑을 통해 길고양이와의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겠죠. 길고양이를 입양하기 전에는 입양 절차 및 길고양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고양이와의 삶은 보상적이며 적응과 양육 과정을 거쳐 더 친숙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길고양이를 보살펴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늘상 길에서 굶주리고 눈치를 보는 길고양이들인지라 사료나 물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무척 감사한 일이죠. 처음에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기 시작하는 분이나 제대로 된 밥주기 방법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밥자리를 마련합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불필요하게 길고양이 밥자리를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해서 불만이나 민원 등 이웃들과의 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길고양이들이 받게 될 테니까요. 밥자리를 없앤다든가 잡아서 없애겠다든지 하는 되도록 주변인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길고양이 밥은 어두워진 이후에 주고 치우도록 합니다. 고양이가 어두워진 이후에 활동이 활발해지는 야행성 동물이기에 하지만 낮에 밥을 주는 경우 사람들 눈에 띄기가 좀 쉽겠죠.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양이들이 눈에 띄면 밥을 주니까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아진다 하는 그런 불만들을 많이 나타내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자리를 되도록 몇 군데에 나누어 고양이들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료와 물을 놓아주게 되면 고양이들이 한 곳에 몰려서 싸움이 날 수도 있거니와
몰려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고양이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밥자리는 몇 군데로 나누어 분산시켜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은 주되 길고양이와 친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캣맘들이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캣맘과 친해진 고양이는 다른 사람들도 캣맘과 같은 줄 알 겁니다. 경계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길고양이 수백 마리를 잡아다가 끓는 물에 삶아서 도살한 사람도 캣맘들 뒤를 따라다니면 길고양이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료와 물을 좀 먹여준 대가로 고양이들은 참혹한 고통을 당한 것이죠. 일부러 친해지려고 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눈도 마주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오려고 하면 발을 굴러서 쫓아내고 나무 옷가지로 땅을 쳐서라도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양이가 처참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속적으로 말은 하지만 아직도 우리 캣맘분들이 손으로 직접 추로를 먹여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급적 길고양이들을 위해서라도 길고양이 손을 태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주는 기간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는 고양이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돌보는 고양이가 오래도록 안전하게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밥자리 주변을 늘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회용 용기나 종이 등에 사료나 캔을 주는 경우에는 먹고 나면 반드시 치우도록 해주시고요. 치울 자신이 없다면 아예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바닥을 깨끗하게 싹싹 치운 후 부어주도록 합니다. 그런 방법이 오히려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깔끔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캔을 줄 때는 원래의 용기에 그대로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입구의 날카로운 부분에 고양이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릇이나 바닥에 주도록 하고 빈 캔은 비닐 등으로 여러 겹으로 싸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후 잘 버립니다. 빈 캔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종량제 봉투를 헤집는 경우가 많으며 빈 캔을 핥다가 뚜껑 등 날카로운 부분에 부상을 당할 우려가 큽니다. 밥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봉지밥이나 경단밥을 이용합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도저히 밥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는 경우 작은 비닐팩에 사료를 담아 포크 등으로 몇 군데 구멍을 뚫어서 여기저기 숨겨놓아 고양이들이 찾아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구멍을 뚫어주는 이유는 고양이가 사료 냄새를 맡고 사료 봉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단밥은 사료를 물 혹은 캔과 혼합해서 여름철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동그란 경단을 되도록 단단하게 만든 후에 밥자리를 만들 수 없는 곳에 놓아주는 방법입니다. 어린 새끼가 있는 경우에는 사료를 살짝 갈아서 물과 함께 반죽해서 경단을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잠요용 사료를 사용해도 좋고요.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적당량은 각각 비닐에 담아 냉동한 뒤 밥주기 1시간 전쯤에 해동시켜서 줘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한겨울에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고양이들이 먹고 난 비닐 바람에 날릴 수가 있잖아요. 꼭 회수해서 치우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봄, 가을 2번, 힘들면 1번이라도 구충을 해주세요. 집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약으로 구충제를 먹이기 어려우니 가루로 되어 있는 구충제를 구입하셔서 사료와 함께 섞어주시든 간식에 함께 섞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루로 된 구충제의 경우 표시되어 있는 용량보다 많이 섞어도 됩니다. 잠요도 먹여도 됩니다. 밥 주는 아이가 상처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사진을 찍어서 동물병원 선생님께 보이시고 약을 타다가 마찬가지로 직접 먹이시기 힘들면 사료나 간식에 섞어서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밥을 주는 사람을 캣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단지 밥만을 주는 존재가 아니듯이 캣맘 역시 길고양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캣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함께 모아야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돌보시는 길고양이들 TNR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TNR을 실시하고 있으니 계획을 잘 세워서 돌보는 아이들을 TNR 해주시기 바라고요. 길고양이 아이들도 TNR 꼭 필요하니 중성화 수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보는 길고양이들은 TNR 해줌으로써 불어나는 개체수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 발정음이나 영역싸움 등으로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민원을 줄일 수가 있고요. 1년에 두세 번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는 암컷 고양이들의 고된 삶의 고리를 끊어줌으로써 사람과 길고양이가 마음 편히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길고양이 포획 및 통덧 사용 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통덧은 고양이의 인도적인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미끼를 이용하여 유인해서 포획하는 도구이죠. 구조에 따라 발판식과 미끼 거래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발판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통덧을 이용할 때 고양이 포획 시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통덧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락스 회색으로 살균 소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락스와 물을 1대 20 정도에 섞어서 소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끼를 넣기 전에 반드시 신문지 등으로 접어서 깔끔하게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바닥에. 그다음에 먹이는 가급적 그릇에 담지 마시고 전단지 등의 두꺼운 종이를 잘라서 그 위에 놓아주세요. 왜냐하면 발판을 밟지 않고 그릇을 잡아당겨서 먹이만 먹는 영특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술을 위한 마취 시 위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무의식 상태에서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 사망할 수가 있으므로 포획 전 최소 5시간, 6시간 이상 먹이를 치워주시는 게 좋을 테고요. 또한 조금 굶기는 것이 먹이에 쉽게 다가가서 포획을 쉽게 하게끔 해줄 겁니다. 중성화 수술 시 만일 음식물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시고요. 다른 고양이가 포획되는 것을 목격한 고양이는 다음의 포획틀을 기억하고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데요. 고양이가 포획되는 즉시 검은 천 등으로 덮어서 차량 등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획 시 근처를 서성거리거나 평소와 다른 느낌을 준다면 아이들도 눈치를 챕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시고 근처에서 서성대지 마시고 안 보이는 곳 등에서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통덧을 설치하고 나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통덧을 그대로 놔둔 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밤에 설치하고 새벽에 나가본다는 분도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통덧 분실 우려도 있을 테고 고양이가 포획틀 안에서 다칠 우려도 있고요. 고양이가 포획된 상태로 다른 고양이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으며 또한 최악의 경우 그 상태로 나쁜 사람들, 학대자들 손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주변에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안 되시면 차라리 통덧을 철수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포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고양이들 중에 선별적으로 포획하려는 경우는 수동 포획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수동 포획은 발판을 올리지 않고 별도의 핀이나 못에 줄을 연결하여 먼 곳에서 문 쪽을 지켜보고 있다가 목표로 하는 고양이가 통덧의 엉덩이까지 들어갔을 때 줄을 당겨서 문을 내려 포획하는 방법입니다. 목표로 하는 고양이가 있는 경우 미끼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다른 고양이들을 다른 쪽으로 유인하는 일도 중요하겠죠. 이런 경우 통덧을 여러 개 설치해서 대상이 아닌 고양이는 풀어주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조심성이 많아서 포획이 어려운 경우 통덧을 개방해서 며칠 동안 먹이를 그 안에서 주고 먹게 하면서 나중에는 경계심이 없어져서 포획이 좀 어렵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포획 후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가거나 해서 고양이를 겁줘서는 안 됩니다. 포획된 고양이는 그 자체로 심하게 겁에 질려 있으므로 차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먹이 주는 곳 아이들만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캣맘님들과 협력해서
만약에 아파트라면 우리 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를 같이 중성화를 해줘서 집중적으로 중성화를 해줘야 중성화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치료해 준 충분히 후처치를 해준 다음에 꼭 아이들을 포획한 장소에 제자리 방사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길고양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도움이 좀 되시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반암동물의료센터 대표 원장님 모시고 고양이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첫째 주, 셋째 주에 반암동물의료센터에 임희민 대표 원장님께서 고정 출연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첫째 주, 셋째 주 방송에서 길고양이와의 건강과 질병, 치료 방법, 또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강아지의 질병, 예방, 치료 방법 등 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길지사는 길고양이와 사람 간의 행복한 공존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들으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SG 워너비의 살다가입니다. 사는 게 아니래 너 없는 하늘에 참 없는 감옥 같아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우는 것 같아 보인대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내색조차 할 수 없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울다가 너 지칠 때 좀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살다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오는 것 같아 보인대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내색조차 할 수 없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울다가 너 지칠 때 좀 힘들면 단 한 번만
거야